저는 뭐 늘 청소년 사업 하는 사람이니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일들 뭐 이것저것 또 챙겨가고 있고요. 변호사는 이제 먹고 사는 생업이었는데 그건 이제 문 닫았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많은 청소년들 중에 딱 절반은 여자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과 다른 또 다른 고통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대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이 봉착할 수 있는 성폭력의 피해,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요. 딱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밀양, 여자 청소년 이 집단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때 뭐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강지원 변호사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와 뜻을 함께했던 동지, 바로 강지원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분은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을 지내셨던 이미경 소장입니다. 저 1년에 한 번씩은 봤는데 요즘은 어디서 또 강의도 하시고 학교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그때 이야기도 좀 회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터놓고 좀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간에서 네.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네.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었던 이미경 교수는 성폭행 사건의 법적 자문을 구하며 강지원 변호사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전문가와 활동가의 필연의 만남이었던 거죠. 여기가 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모처럼 뵙고 옛날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변호사님 뵌 자리에서 그때 수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수첩. 야, 참. 이거 비밀 장부를. 특히 이제 제가 그 소장하면서 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를 맡으면서 이 뭔가 이 법 정책에서 많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 지원할 때 변호사님께서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괴롭혀드렸는데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법적인 조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일 크게 한 게 2004년도 12월 15일 날에 저희가 이제 밀양 여자 청소년 네. 집단 성폭력 사건. 그때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강지원 변호사님이 뭐 하시느냐, 이런 사건에 좀 적극적으로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요구를 했죠. 네, 아니 그때 제가 몰랐는데 네.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보글보글 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그랬더니 밀양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왜 강지원 변호사 가만히 있냐? 맨날 뭐 여자 청소년들 보호 문제, 뭐 성폭력 문제 이런 운동을 해온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 보글보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봤거든요. 그때 진짜 왜 안 나타나냐고 난리.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건을.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와 같이 있던 변호사랑 또 이미영 소장님이랑 또 저희 활동가랑 간사님, 같이 울산으로 갔죠? 네. 그 기억에 참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나오니까 10시 30분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아니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가서 먼저 가족들을 만났고요. 맞아. 그 피해자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모랑 이렇게 같이 만났고. 그리고 또 12시에는 거기 대책위들을 만나고요. 현지 대책위원분들 만나고. 그리고 2시에 다시 또 그 피해 학생을 만나서
아, 다시 네. 만났다. 예. 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4시부터는 해당 경찰서에 가고 검찰청에도 가고 네. 또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원장. 예, 법원장님 아, 뵀었죠.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네. 저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말 정의로운 이런 수사와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죠. 좀 재판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철저하게 했나요? 네? 와. 그 44명의 가해 학생들 중에 10명만 기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3명만, 그 중에 3명만 이제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는. 네. 가해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가해자에 대한 뭐 국민적인 분노가 얼마 하늘을 찌를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말이 굉장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행 청소년들, 가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처벌도 할 건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됐지. 네. 근데 뭐 그 가벼운 뭐 이 솜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않은 결과가 됐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난 전 지금도 생각하고 기분 나빠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그 무자비한 폭력성에 놀라고 미개한 수사 과정과 44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분노를 느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어린 피해자는 성폭행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로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44명의) 가해자 중 10명만 기소, 나머지 중 14명은 합의로 인한 공소권 상실이라는 결과를 남긴 채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상담하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좀 전체로 보면 한 1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100명 중에 10명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4분의 1. 그러니까 뭐 한 25% 내지 30%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내가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뭐 하냐고요. 제가 제일 분노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당해가지고 온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서 수사를 하지 못할 망정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미량부로 후려놨다는 등 무엇이 어쨌다는 이따구 소리를 함부로 하고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경찰관이 할 일입니까? 예? 그냥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들 그리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밀양 사건은 성폭력 2차 피해 수사 재판 과정 그런 걸 2차 피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네. 2차 피해의 거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무려 9가지나 됐거든요. 그때 근데 저희가 소송한 게 9가지였어요. 네, 9가지였던가요? 네.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뭐 그 피해자의 신원을 그렇게 노출한 맞아요. 거는 이름 같은 것도 뭐 다 네. 나가버리고 이 44명의 가해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누가 강간했고 누가 추행했는지 제가 네.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너무 두려울 공포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재판을 걸지 않았어요. 네. 1심에서는 그 네, 인정이 신원이 유출된 것만 잘못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한 1,100만 원인가 1,500만.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인정을 안 했었어요. 네. 그냥 당연히 항소를 했죠. 2심 때는 제가 법정에 직접 갔어요. 네. 가가지고 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판사분들 생각해봐라. 40여 명의 남자애들 쫙 한 방에 놔두고 이 여자아이가 지나가면서 첫 번째 날은 요놈 두 번째 날은 저놈 세 번째 날은 이놈 저놈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 여자아이의 그 당시 심정이 어떻게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막 소리 법정에 앉아있다고 서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너무 흥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게 막 성토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한 서너 가지의 죄목이 더 잘못한 것들이 인정이 됐죠. 네네.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은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2차 피해에 대한 최초의 승소. 그것은 성폭행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 여학생에게 전달돼 서울집 전세금 마련으로 쓰이게 됐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내가 이런 식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억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사실 이 밀양 사건에서 마련이 됐던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또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 후에 많은 제도 개선도 있었어요, 그죠? 네. 뭐 법정도 강화되고 강간죄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또 경찰서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이 전용 이렇게 한쪽에서 증인 지원실 같은 거 법원에도 다 있고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녹화 진술하는 제도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강지원 변호사 등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등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행과 협박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최협의설과 항거 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그리고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 성폭력 등의 문제점이 있어 성폭력 처벌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례 바꾸기 운동이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 등이 모여 지금까지의 성폭행 사건 재판의 판례를 검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중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매월 대법관, 헌법재판관, 각급 법원장, 대검 및 지검장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한 운동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한다. 대법원 성폭력 조장한 대법원 판례 바꾸기. 다소 좀 제목이 그렇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 바꾸기. 네. 대법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 자료집을 만들어서 판례 평석을 해가지고 전국에 처음에는 200명의 판사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서울시의 기금을 좀 받아서 전국에 한 80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저희가 매월 보냈고 중요한 건 거기에 강 변호사님께서 별 말씀. 이 모든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조언을 받고 검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이게 지금 12회 1년간 저희가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2차 피해 관련해서 13회 그로부터 1년 회의가 한 거거든요. 이거구나. 네. 예. 그래서 이 그 자줏빛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 봉투. 네, 이 봉투입니다. 판례 바꾸기. 네. 당신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국의 판사 검사들 봐라 이거죠. 네. 몇 분이 이거 받으시고 사실 후원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법조인들 중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판사 검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네. 있었어요. 야.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미미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의 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사실 또 이 작업은 저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그리고 또 학자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의미 있는. 전 지금도 불만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한 것처럼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폭행, 협박을 해야 죄로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소위 최협의설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 폭행, 협박이라는 개념 아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되들어야만이 이 방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폭행, 협박을 해야만 강간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최협의설의 가장 좁은 의미의 설이라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1년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했어야 좀 더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해야 됐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 시민들이 또 이런 여성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운동에서 이제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미경 소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나라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또 여자 청소년들을 돕는 일,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참 일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눈부시게 환한 세상. 그러나 반대편 어두운 곳에서는 아직도 밀양의 사건처럼 무자비한 성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